피해자의 진단 주수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네, 안녕하세요. 변집사TV의 한세영 변호사입니다. 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내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신호위반이나 과속 같은 중과실 위반 사고이거나 혹은 피해자가 난치병이나 불구가 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 명령을 통해서 벌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심하게 다친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얼마 정도의 형이 선고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실제로 수행한 사례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가해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해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전방을 얼핏 살펴보긴 했지만 제대로 유심하게 살펴보지 않았고요.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이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충돌이 일어났고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여기서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은 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집행유예는요,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어느 정도 유예를 해주다가 그 유예 기간이 끝나면 형의 선고를 실효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집행유예는 쉽게 말하면 일정 기간 지켜본 다음에 별일이 없다고 하면 금고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입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요, 가해자가 직진신호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보행자를 치고 말았죠. 이 사고로 인해서 보행자의 다리뼈가 완전히 부서져서 무려 16주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네, 이 경우에 법원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가해자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잠시 전방을 주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돌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보행자는 뇌출혈이 발생해서 20주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진단 주수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사례입니다. 자, 세 번째 사례 가해자는 대리운전 기사분이셨는데요.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에 들어섰을 때쯤 가해 차량의 좌측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피해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리운전 기사님이 왼쪽에서 오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멈추지 못해서 충돌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각 차량의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리운전 기사님의 차량에 탑승해 있던 동승객, 이 동승객이 안타깝게도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 경우에 법원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몇 가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피해자의 과실이 클수록 선고되는 형량이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나 피해자의 과실이 많다고 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종종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마지막에 소개드린 대리운전 기사님 사고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미처 합의를 하지 못하고 선고가 있었는데요. 1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혹시 사람이 죽거나 아주 심하게 다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고의에 의해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 실수, 과실에 의해서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살인죄와 같은 그렇게 높은 형량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간단히 참고를 하시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 교통사고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교통사고 사건의 양형에 있어서 합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 혹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합의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꼭 전문가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두셨다면 합의를 진행할 때 상당히 유용하니까 꼭 운전자 보험 증권을 들고 가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손해배상과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이었습니다.